하필이면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 전방에 있던 군인의 저발을 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남한의 부대는 텅 비어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소수의 인원은 순환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왜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에 대규모 휴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연대 미스테리로 꼽히게 됩니다. 전쟁 발발 3일 후 일만인 6월 18일 북한의 빠른 침투에 남한은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수도 서울은 점령당하고 말합니다. 이때 북한의 전차가 서울 시내까지 들어서가자 국군은 북한이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 대교를 폭파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리 폭파 소식을 접해들은 4만 4천 명 약 가량의 병력은 중장비는 물론 소총까지 모두 버리고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새벽 4시에 특별 연차편으로 서울은 빠져나가 대전으로 피난하였으며 한강 이북은 북한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새벽 4시에 특별 연차편으로 서울은 빠져나가 대전으로 피난하였으며 한강 이북은 북한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다리가 건너지는 바람에 서울 방어에 참가했던 국군의 퇴로가 막혀버렸고 미처 다리를 건너지 못한 피난민들은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날 서울 시내에 숨은 국군 장병, 경찰, 공무원, 반공인사, 검거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체포된 모든 한국군 장교는 무조건 현장에서 즉결 처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이민 재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이 처음 서울을 점령한 직후 이들은 서울 대병원에 난입하여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데 북한군 원수놈들이 앞집이들이 여기 나누어 있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민국 국군 보상자, 중환자들은 상대로 살산하기 위한 학살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학살을 지행했으며 보상당한 한국군 장병, 일반인 구분 없이 잔인한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서울 시내 이제 북한군으로 우글거리기 시작했으며 급하게라도 김홍밀 장군이 한강 이남으로 전수한 부대들은 긁어 모아 혼성 부대를 급조해 강북의 북한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모은 혼성 부대기 때문에 지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북한군의 진격을 약 일주일 지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소식을 접한 유엔 안보리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점령이 확인되자마자 유엔은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였고 미군은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해리스 트루먼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태를 중시한 트루먼 대통령은 미 해공군과 지상군의 한국 출동을 명령함과 동시에 한국 전 해안의 해상 봉쇄를 명하였습니다.
역의 더글러스 맥카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21 개국의 유엔군이 조직되며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미군에게 넘어갔죠. 전쟁이 발발한 지 6일차 되는 날 10월 12일 마카더의 명령에 하여 미군 최초의 참전 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경기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한강을 넘어 빠르게 남하하기 시작했고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 양측이 오산 총명령에서 첫 교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도 잠시 북한의 거침없는 공격에 스미스 부대는 무참한 패배를 맛봐야 했고 미군과 국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미군이 참전했다는 것은 알면 북한군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한 맥카더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비록 전투에서는 피해했지만 이른 계기로 세계 각국의 파병을 이끌고 북한군의 남침을 5시간 넘게 저지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북한군은 대전을 넘어서 세 방면으로 침공을 계속하였습니다. 유엔의 지원이 결정된 후 퇴입까지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국군과 일부 미군은 계속 후퇴를 거듭해 대구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가共산당의 소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북한군의攻勢에 밀린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전국의 피난민들은 또한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낭독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압도적인 방력과 장비를 갖춘 북한군의 남한을 지연시키는데 동력을 기울입니다. 낭독강 전선은 무너지면 북한이 대구와 부산을 함락하며 한반도 전체를 먹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특히 이 당시 전선의 상황이 급하고 국군의 병력 소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급하게 나와 전쟁 참전했습니다. 약 17만 명의 학도병이 모집돼 총을 쏘는 요령만 습득한 뒤 곧바로 전선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10세, 17세에 불과했죠. 격전은 지르고 나면 부대원의 40%가 사라졌고 이들은 이전처럼 수많은 학도병과 민병대로 교체되었으며 나중에 분대장이 자신에게 배속된 분대원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전투에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군은 대구 바로 위인 경상북도 진급까지 내려왔고 국군과 미군은 최후의 결전은 전개해야만 했습니다. 진국에 위치한 대부동 일대는 대구에 이르는 관문에 해당했고 전술상 대단히 중시됐습니다. 북한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 백선엽 중장이 이끄는 국군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군은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싸웠던 참전용사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의 박격포와 수류탄이 비처럼 쏟아져 선임, 호임, 할 것 없이 모두 쓰러져 있었으며 살기 위해선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공산군 박경포가 정말 지독했으며 자신의 전우들이 그때 정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때는 8월에 무더운 날씨라 전쟁에서 조먹밥을 먹을 때면 시체 섞은 내와 함께 먹어야 했죠. 6.25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진도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 군이 대공세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대구로 진출하려던 북한의 기세를 겪게 됩니다. 이로써 북한군은 금세 전만점에 도달하고 유엔군의 증원 파병 때까지 또 한 번의 여유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듯 초반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은 후퇴를 거듭하는 동시에 유엔의 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리는 지연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조선인민군은 공격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졌고 국군과 미군의 끈질긴 방어에 커다란 손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보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식량, 무기,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물자가 부족해져 가죠. 한편 양국이 지연전을 펼치는 동안 유엔의 군은 전세를 되짚겠다는 작전은 지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행된 그 작전명 크로마이트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북한군이 거의 점령한 한반도의 허리 부분은 강타한다는 이 계획은 마카더 장군에 의해 시행되는 사실 초반 미 합동참모본부는 상륙 작전을 펼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그 지역을 인천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인천의 밀물과 설물의 차이가 10m에 달하고 엄청난 거표를 형성하며 수로와 해안의 조건 또한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즉 인천이 상륙하기 힘든 특징은 거의 모두 보유하는 바람에 튜네서의 제독은 성공률을 5천의 1도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일부 참모들은 장소 변경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카더의 주장은 달랐습니다.